군소 후보들 나도 있어. 예, 여러분 군소 후보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당의 현역 의원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자동으로 배정되는 기호를 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소 후보들이라고 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내가 왜 군소 후보냐? 나는 뭐 지지율이 앞으로 10% 20% 오를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자당에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소 후보 누구 있을까요? 오늘 출마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뭐 지명도에서는 이분도 윤석열, 이재명에 뒤지지가 않죠. 지명도만 해서는 그렇습니다. 손학규 오늘 대선 출마 선언 4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째 도전하는 손학규 전 의원이죠. 전 도지사고, 네, 정말 이분이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였는데 상당히 유망했던 교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학자로서는 상당히 젊고 그 다음에 스마트해서 한국 정치계에 많은 비판과 건전한 또 제안을 많이 했던 분이 제가 정치부 기자를 막 했던 그 해에 93년도입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이제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그전에는 뭐 경제부 쪽도 주로 했습니다만은 정치부 기자의 93년도에 바로 광명 의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것은 뭐 우리가 같이 봐도 될 정도의 같은 뿌리인데요. 그 당시에 광명 의뢰 한나라당의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이 돼서 거기에서 당선이 됐죠. 네, 거기에 그 취재를 하려고 저는 뭐 광명도 한 대여섯 차례 가서 손 후보도 만나보고 취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게 93년일 겁니다. 바로 손학규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를 입문을 해서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서강대는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으로 살았는데 무려 4번째 대선을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꿈을 이루지를 못했죠. 네. 나이도 나이 있는 만큼 이제 마지막 도전으로 생각하고 출마를 하신 모양인데요. 네. 지금 뭐, 당으로 나오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그럼 무소속 후보일 텐데, 대한민국에서 무소속으로,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되기는 참 힘든 지형입니다. 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양강 체제가 너무 확고히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되기가 어려운 판국에 바로 이 대선 후보를 무소속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상당히 뭐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사진이네요. 그 당시에 93년도에 YS 대통령이 공천을 줍니다. 저렇게. 손학규 의원이 이제 만면에 그 웃음을 띠고 저렇게 공천, 정말 아주 대단히 시작은 아주 이렇게 순탄하게 잘 됐죠. 또 국회의원도 서너 번 할 때까지는 뭐 거의 탈락 없이 잘 됐고,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이른바 탈당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갈 때부터 이제 사실 고난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손학규님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그렇죠. 정치인은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주 익숙한데요. 정치인은 엔돌핀이 막 샘솟는다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엔돌핀이.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상당히 70, 80대도 상당히 정정합니다. 그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겠지만 정치인의 엔돌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여튼 손학규 후보가 출마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고요. 네, 뭐 이외에 또 있습니다. 조원진 후보, 허경영 후보. 허경영 후보도 볼까요? 허경영 3위 파란, 우리도 뛴다. 3위 파란,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4.7이었죠? 네, 4.7이고 정의당의 심상정,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살짝 추월을 해서 4.7로 이제 3위권에 안착을 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3위로 쭉 이어질지 아니면 그야말로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지 아니면 주춤해서 다시 오르기로 처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지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도 또 3.3 정책이니 이런 걸로 많은 또 지지층을 확보를 했고요. 네, 제가 그 허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하늘궁에 가서 보니까 저 지지층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예, 허경영의 3위를 했던 지난주 그 여론조사가 이게 계속 이어질지 이것은 우리가 예,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조원진 후보인데 예, 갈아치우자 이것이 정치혁명이다 뒤에 캐치프레이즈가 있고요. 깨끗한 정치 이제부터 조원진과 함께 하자라고 예, 우리 공화당의 이 대선 후보로 지금 예, 선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은 이제 조원진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예, 우리 공화당이니까 한 자씩 따라가지고 우공당 얘기를 하는데 우공당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조원진 후보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우공당이라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약간 좀 발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굳이 줄이려면은 공화당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예, 우리 공화당도 그렇습니다. 저쪽 그 광화문 또 시청 앞 또 서울역 앞에서 꾸준하게 집회를 그 가지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이죠. 그리고 조원진 후보도 뭐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죠. 네, 여러 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도 면에서는 결코 꿀리지 않는 그럴 정치인입니다만 대구가 지역구였고요. 네. 대구시장에도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원진 후보가 내년 6월 달에 있을 대구시장에도 조원진 후보가 거론이 되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게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대구에서는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란 얘기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나름대로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유지를 이을 그 유일한 정당이다라고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상당히 뭐 근거는 있죠. 예, 꾸준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를 하고 예, 줄기차게 그쪽 관련 투쟁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지층은 이 군수 후보 중에서는 글쎄요. 군수 후보 중에서는 이 조직화된 체계화된 당원이 그중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제가 한 달 전에 대담에 있을 때 6만 7천 명인가 예, 이 책임당원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 당원들이 50만이 훨씬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체계화된 당원들 그 수로서는 무시를 못할 그런 정치 세력이 이미 된 것이죠. 네. 진실, 법치, 자유, 태극기 정신입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입니다. 미션 프리덤 님이 또 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욱 님도 마찬가지네요. 네. 저거 위에 걸 조금 한번 볼까요? 민주당 누구 대변인이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개시켜 주십시오. 허경영 후보가 웬만한 후보 이 여론조사에는 포함 자체를 안 되는데 이 넣어달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뭐 이 의뢰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업체와 이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너무 군수 후보가 많기 때문에 다 넣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당에 현역 의원이 있는 당만 넣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그렇게 해야 또 그 조사 기간도 짧고 더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7사람, 8사람, 뭐 10사람 다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니까 저 이제 조사자에 따라서 저렇게 넣고 안 넣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조원진 후보 관련돼서는 또 다른 그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김경재 전광훈당의 대통령이 후보되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바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허경영 후보가 있는 당이 국가혁명당,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창당을 한 당이 국민혁명당. 이름이 조금 헷갈리시죠? 한쪽은 국가, 한쪽은 국민. 예. 그러니까 당 이름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난형난제입니다. 그죠? 예, 형제 간의 난형난제인데, 한쪽은 국가를 강조를 했고, 하나는 국민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그 국민, 그 혁명당의 대선 후보로는 김경재 전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뭐 슬슬 지금 이 선거, 이 동선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경재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저런 분이 출마를 했나라고까지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저런 분들은 이제 이 홍보를 위해서, 예, 자신의 이름과 홍보를 위해서 많은 매체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지만은, 사실 중앙 언론사들은 굉장히 낯을 가리죠. 예, 저런 분들이 홍보를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어떤 일정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갖추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게 현실화가 되지 않는데, 글쎄요, 저희는 예, 김경재 후보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대선 후보, 저희 용정우 후투라는 이름의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할 때, 저 김경재 후보도 네,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대선에 출마를 하세요라고 하는 목소리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글쎄요, 목사의 정치 참여, 이게 뭐 바람직한 건지는 두고두고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아무튼 정치 세력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을 만든 게 바로 국민혁명당, 거기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분이 김경재 후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소 후보들 제가 서너 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가를 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예, 한 줄 적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도님, 행운님, 정하경님, 네,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제3의 후보, 네, 이 군소 후보, 이런 분도 지금 뛰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 중에서 소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분은 아직은, 아하, 그렇군요. 예, 최대집 후보도 참 있었습니다. 예, 의사협회장 출신이죠. 예,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이고 의사협회장 출신인데, 저분도 아직 당을 만들지는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입니다. 최대집 후보가 지금, 예, 선거 등록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방송, 국민들이 알 권리죠. 예, 국민들이 알 권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게 공정한 방송의 하나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네, 1시간 10분이 훌쩍 넘었군요. 네, 오늘도 김기천 후보라는 분이 있나 보죠? 제이 샤르벤님? 글쎄요. 김기천 후보,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 접한데요. 실제로 김기천 후보라는 분이 나름대로 사명감과 나름대로 조직을 갖고 대선에 만약에 임한다면, 그런 팩트가 제가 찾아진다면, 예, 김기천 후보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하경 님도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김기천 후보라는 분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